자, 그래서 이제 칼큘레이터라는 걸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과제를 내드렸었는데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저번 주에? 예. 아마 어, 주말에는 그렇게 할 적이 없었을 것 같고, 그날 금요일에 좀 해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다 음, 마무리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클래스를 다 기능별로 해가지고 나눠서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불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클래스들에 대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웠다면 이번에는 그냥 합쳤어요. 예, 한 클래스에 놔두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한 거였냐면 입력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계산기처럼 그냥 5 플러스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 문자열에서 플러스라는 걸 찾고 그래서 '아 덧셈을 실행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덧셈에 관련된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그 문자를 우리가 다루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쪼끔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좀 더 이제 기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인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전에는 못 했지만 이제는 문자열 단위로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쪼끔 더 이제 편해지죠. 그냥 5를 입력하고 플러스를 입력하고 10을 입력하고 이걸 다 따로따로 이제 입력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쫙 입력해 놓고 그 문자를 받아 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그 문자를 뭐 편집하고 해서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판단도 하고 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코드를 우리가 짜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코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간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내드렸던 문제가 뭐였냐면 자 뭐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산값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기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뭐 숫자 입력하고 원하는 연산자 입력하고 숫자 입력해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문자열로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객체 생성해 놨죠. 객체 생성해 놨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calculator라는 이제 어 클래스를 지금 객체 생성한 코드도 지금 보입니다. 그쵸?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calculator라는 객체에 그 안에 이제 연산하는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연산하고 이제 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객체를 먼저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연산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시켜 놓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준비를 시켜 놓고 스캐너도 마찬가지요. 예. 외부로부터 자바로 뭔가 입력 값을 읽어 드려야 되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기 전에 먼저 제품들은 만들어져 있어야 돼. 예. 제품들이. 제가 이제 현실 세계랑 좀 뭔가 이렇게 어 좀 비교될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객체죠, 객체. 예. 그냥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생성해 놓습니다. 이제 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while문 돌려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예로 제가 이렇게 해 놨지만 5 플러스 10 입력값 받는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거대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작업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객체 명점 메서드로 해서 메서드로 해서 자 넥스트라는 걸 쓰면 돼요. 메서드 넥스트. 우리 저번에 할 때는 넥스트 인트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인트형을 받았었죠. 예, 문자열인데 그걸 인트형으로 변환해서 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가 이걸 이제 언급해 드리진 않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음 이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거 이거 하나니까 '이거를 쓰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입력하는 건 뭐예요? 5+10 이란 말이에요. 그죠? 음. 얘를 숫자형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된 건 진짜 문자열인데 플러스까지 특수문자까지 붙어 가지고 이건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트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돼 있는 건 인트형으로 바꿀 수 있죠. 예. 문자열, 숫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인트형으로 바꾸는 건 괜찮아. 왜냐면 그거 자체가 원래 모양 자체가 인트형,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미 진짜 그냥 자체가 그냥 태생 자체가 이건 그냥 문자열이잖아. 그죠? 예. 이건 태생이 그냥 문자열인 거야. 그니까 숫자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러면 태생은 원래는 숫자니까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들 그 래퍼 클래스랑도 비슷한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인데 요거를 이렇게 감쌌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쪼끔 억진가? 이렇게 감쌌다고 생각해 봐.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지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수를 지금 스트링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래퍼 클래스가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정수나 실수를 참조 타입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진짜 그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 참조 타입의 클래스로 이렇게 감싸는 그렇게 해서 참조 타입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걔도 마찬가지로 인트형 애초에 그 인트를 갖다가 인티저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그 태생은 인트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인트형으로 변환시킬 수 있지 뭐 그걸 참조 타입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인티저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내가 스트링이나 뭐 다른 뭐 갑자기 뭐 뜬금없는 다른 참조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트형으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걸 내가 인트에다 담고 이러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주냐면은 어 그냥 넥스트 이것도 찾아보시면 돼요. 넥스트가 있고 또 넥스트 또 이제 뭐 라인이 있고 그래요. 여기선 넥스트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넥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줄 자체를 그냥 통으로 한 줄을 그냥 딱 읽어 갖고 오는 거거든요. 해서 이제 넥스트라는 걸 쓰면은 문자를 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를 써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음 자 이렇게 스캔 넥스트에서 이제 한 줄 작성된 거에 입력된 값을 문자열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읽어 드려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읽어 드렸는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그냥 뭐 끝나는 거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항상 어 이렇게 해서 구했으면 어딘가에다 담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타입에 담아야 되냐 했을 때 물론 그전에 문자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문자열을 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트링에 당연히 담는다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넥스트 이렇게 음 자동 완성을 해서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메서드 이름 다음에 나오는 요 단어 있죠? 이게 이제 반환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링을 반환하는 거예요, 스트링. 그죠?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 여기는 바이트니까 바이트, 불린, 불린 있고요. 우리 썼던 인트 여기 넥스트 인트 같은 경우는 인트로 반환하죠? 예, 인트로 반환하고. 그리고 이 메서드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 클래스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있는 인트를 반환하는 메서드다. 이게 그냥 자동 완성으로만 봐도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이거 지금 어 쭉 보면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거 써야 되는지. 그죠? 대략적으로 스트링, 스트링. 반환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그냥 딱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작나?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입력 받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만약에 굴을 자 이거 뭐야 굴을 입력하면 계산 프로그램 종료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굴을 입력해서 계산 종료를 한다라는 거를 출력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또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기능을 구현하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while문을 종료하는 그죠. while문을 실행했다면 반드시 while문을 종료하는 코드가 작성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while문을 쓰게 되면 항상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while문은 잘못하면 그냥 무한 루프 돌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반복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종료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while문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바로 써야 될 것들이 만약에 좀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처음에는 true로 놓고 쓰셔도 돼요. 처음엔 true로 놓고 어쨌든 코딩을 하다가 나중에 코딩하면서 이제 '아 여기서 요렇게 해 갖고 나오게 하면 되겠구나. 종료시키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작성해 놓고 나중에 깜빡하고 이거 true로 해 놓고 쭉 작성할 때 종료하는 코드를 만약에 작성 안 하고 깜빡해 버리면 계속 무한루프 두니까 예 놀라지 마시고 그냥 정지 버튼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 주시면 멈추긴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능 구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아 while문을 종료하기 위한 뭐 그런 거구나. 그런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 9를 입력했다 그러면 next라는 메소드로 해서 이제 읽어 드리기 때문에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은 equals로 비교를 하자라고 했죠. 예. equal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링 같은 경우 비교할 때 그 메모리 구조에 어떤 식으로 지금 객체가 생성되는지 그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잘 상기시켜 보면 아 equals를 써야 되는 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아 문자열 비교는 equals를 하자.' 그거만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왜? 해시 코드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링은 그 는는 있죠? 예 동등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equals를 사용하는 게 어 일단은 equals를 비교할 때는 equals를 사용하자. 왜 했을 때 equals는 해시 코드로 비교하고 그다음에 스트링은 값이 같으면 해시 코드가 같다. 너무 계속 길어지나? 하여튼 스트링은 값이 동일하면 메모리 구조에서 해시 코드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스트링은 뭐 다른 거 다 똑같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객체는 값이 같으면 9라는 이 문자열이 같 9 라는 문자열이면 다 동일하게 해시 코드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 코드를 비교하면 같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참조 타입은 또 다릅니다. 다른 참조 타입은 그냥 힙에 이렇게 생성되면은 다 그냥 해시 코드가 달라요. 근데 스트링은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안에 그 값이 안에 값이 얘도 9고 얘도 9면 해시 코드를 같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true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만 예외적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값이 같으면 해시 코드도 같다. 이거는 스트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equals로 비교한다. 그다음에 만일 그래서 입력된 값이 9 라면 음 계산 프로그램을 종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편의상 그냥 입력 값을 그냥 9로 받게 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제대로 이제 뭔가 만들어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종료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비교해서 실행되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종료됐으니까. 여기 뭐 이렇게 출력해 주면 while문 종료되나요? 아니죠. 뭐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예? 브레이크 그죠? 예. 그래도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물어보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업할 때 보면. "뭐 하대요?" "글쎄요." 이러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while문 종료하는 코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자 그러고 나서 9가 아니라면 다른 값이 찍혔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실행해야지. 계산 이제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요걸 딱 주석을 풀어 주시면 calcula라는 메소드가 여기 있죠? 객체에서 calcula라고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가 그런 계산을 실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입력값을 넣어 줘야죠. 여기 주석 처리하고
여기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자동 완성해서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이제 메서드인데 얘도 마찬가지 보면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자동 완성해서 보면 다 안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 파라미터가 스트링 s구나. 여기에다가는 아규먼트로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5 플러스 4, 5 플러스 10 요걸 이제 여기다 딱 넣어 가지고 호출을 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반환 타입을 봤더니 보이드네. 아, 보이드라고 하면 뭐예요? 아, 그냥 뭐 코드 실행하고 끝나네. 그죠? 예, 뭐 반환해 주는 거 없고 그냥 코드 실행시키고 끝날 거야. 그래서 얘는 예, 그 calculator 클래스에 있고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보이드니까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뭐 int a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받아줄 게 없는 거야. 이런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할 수도 없는 게 뭘 반하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뭘 반환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니까 이런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당연시 인지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빨간 줄 가는 건 아까 전에 여기다 뭐 넣으라며. 그죠? 여기다 뭘 넣어야 돼요. 이렇게 파라미터가 선언돼 있었단 말이야. 예, 모르겠으면 네,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보시면 돼요. 스트링 s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 요거 지금 입력된 거 s. 아, 얘를 넣는 거구나. 딱 넣어주면 이제 입력된 거. 입력 키보드로 해서 입력한 값이 여기 딱 전달되는 거죠. 그걸 딱 실행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while문이 돌면서 어떻게 돼요? 예, 계속 입력값 받고 그다음에 종료할 건지 말 건지 확인하고 어 얘가 이제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 실행 안 하죠. 그래서 if문은 그냥 건너뛰고 요렇게 해서 얘가 실행되는 거죠. 실행되고 끝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또 입력 대기하고 있고요. 그죠? 예. 자, 이거 입력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표시를 좀 해 주려면 사실 이제 이게 또 찍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 줘도 되고 여기에 이제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해 주면 계산을 딱 하고 나면 얘 또 이렇게 입력하라고 또 얘가 또 찍히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없어도 지금 상관없지만 계속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사용자한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다 됐어. 그러면 인제 여기는 끝났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예, 처리하면 돼요. 그죠? 예.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얘 이제 칼큐로 가 봐야 되죠? 여긴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얘가 이제 실행되는 거 이쪽 부분만 이제 가서 보면 돼. 그래서 5 플러스 10 이라고 입력했을 때 과연 칼큐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떤 연산을 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 예. 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 S 값을 받아서 5 플러스 10 이라는 값을 받아 가지고 자, 들어왔는데 자, 여기 if문이 이제 힌트가 주어져 있죠. 자, 이걸 이제 주석을 풉니다. 예. 딱 주석을 풀어 놓고 딱 봤더니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S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5 플러스 10 이죠. 자, S 변수는 S인데 이런 값이 들어 있다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연상해야 돼요. 자, 5 플러스 10, 5 플러스 10이 왔는데 그러면 여기 봤더니 아, 뭔가 플러스랑 뭐 이 입력된 값을 어디론가 또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다 써 보는 거예요. 아, 얘가 그럼 플러스 저렇게 여기 이렇게 플러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연산 어떤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라는 문자열에서 플러스라는 이 문자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은 뭐예요? 음 마이너스까지만 해 볼게요. 어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뭐 본인들 스타일에 따라서는 여기를 곱셈을 먼저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하여튼 전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조건이 들어갈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예, 곱하기 예, 여기 이제 예, 곱하기 여기는 이제 예, 뭐 나누 아니 그 모듈러스지 이거.
어딨어? 나누기 뭐 이런 것들. 그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걸 이제 실행시켜서 출력을 해 주면 끝나겠구나. 그런 지금 코드네.'라고 이제 딱 이렇게 판단이 서면 확인이 됐으면 그럼 이제 여기 조건을 넣어 봐야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힌트가 인덱스 오브라는 걸 좀 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덱스 오브 검색 대상이 없으면 -1을 리턴한다. 우리가 이런 기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활용을 해 봐야죠. 그러면 s.index.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인덱스 인덱스 오브라는 거를 알고 있어도 이거 뭐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손가락이 안 가. 손가락이 작성이 안 돼. 이거 음. 인덱스 오브가 메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될지 그쵸? 연습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론은 이제 되는데 연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뭐 이렇게 고민이 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또 잘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냥 잘 이해되고 이제 쭉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아직 연습이 덜 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써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좀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놔야 될 게 뭐냐면 메서드잖아요. 메서드는 단독으로 못 써요. 그쵸? 메서드는 단독으로 못 씁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냥 메서드만 띵 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고 메서드에서 메서드 부를 때 쓸 수는 있어요. 메서드에서 메서드를 불러서 그냥 뭐 D 요렇게 해 가지고 뭐 3 뭐 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불러서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딱 불러다 쓸 수는 있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기 클래스 안에서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그냥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들끼리는 저렇게 해 놔도 돼요. 저렇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메서드 써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거. 인덱스 오브라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들끼리는 그냥 호출해서 쓰면 되는데 이 인덱스 오브라는 거는 어느 클래스에 있는 녀석이에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 그죠? 스트링이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내 클래스 안에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녀석을 쓰려면 그냥 못 써요. 그냥 메서드만 딱 불러다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 그냥 메서드만 불러다가 쓸 수가 없고 자 그니까 이 인덱스 오브 같은 경우도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는 메서드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지금 이런 거 생각하고 여기 D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그냥 쓰려고 하면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인덱스 오브는 스트링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녀석을 쓰려면 클래스명을 붙이면서 쓰든지 객체 생성을 해 가지고 객체명 점 메서드로 쓰든지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그죠? 예. 그 두 가지 방법인 거야. 그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 오브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예. 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얘를. 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스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S 붙이고 점 찍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스트링 객체잖아요, 스트링. 그러니까 객체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객체명이거든요, 결국은. 예. 객체명 점 메서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S에 대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1이 아닌 경우가 참이야. 이게 지금. 예. 요것도 여러분 헷갈리시면은 안 돼요. 저도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예. 이것도 뭔가 그 어떤 습관 내지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 이해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해 갖고 가끔 그러는데 잘 보면 이렇게 넣는 들어가면 뭐예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플러스를 찾는데 -1이 되는 경우니까 플러스가 없는 경우죠. 그죠?
예, 문자열에 플러스가 포함되면은 안 돼요. 포함이 안 돼 있을 때, 예, 플러스가 포함이 안 돼 있을 때가 참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그죠? 예, 결과값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안 나왔을 때, 검색이 안 됐을 때 마이너스 1을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는하면 이 조건은 뭐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이거는 문자열에 플러스란 저 단어가 포함이 안 돼 있어야 돼. 예. 근데 지금 뭐야? 포함돼 있어야 되잖아. 예, 포함돼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야 되는 경우. 음. 안 나와야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참인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플러스를 검색했더니 마이너스 1이 안 나오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덱스 오브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웠던 거를 이렇게 또 한번 활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 가지고 그러면 플러스가 있어? 있으면 좋아. 자, 플러스 연산을 해.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파람 인트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5+10 이라는 문자열을 받았어요. 5+10 이라는 문자열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연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분리를 이제 좀 시켜 봐야죠. 5랑 10 이라는 숫자를 따로 분리를 시켜서 실제 이렇게 A 플러스 B라고 이제 정말 연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파라민트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 예, 파라민트라는 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돼요. 뭐 인트 num1 해 가지고 여기서 뭐 s 점 뭐 서브스트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처리해 가지고 담고 이제 뭐 한다고 그러면은 뭐 얘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글자일 거니까 얘는 0 번째부터 뭐 s 점 인덱스 오브의 어 플러스 그래서 이거에 맞나?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자열 5+10 에서 첫 번째 0 번째부터 이 플러스까지 하면 이 플러스의 인덱스는 제외하고 잘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숫자를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딱 작성했을 때 빨간 줄이 가는 거는 얘 문자열로 리턴하니까 인트에다 못 담잖아요. 예, 그니까 이제 이거를 형변환을 해야 돼요. 문자열로 되어 있는 숫자를 인트형으로 형변환을 하는 처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문자열 스트링에서 이제 인트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티저 점 파스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래퍼 클래스 인 인티저에 파스인트란 메소드가 있는데 얘가 문자열을 정말 인트형으로, 물론 그 태생은 숫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됩니다. 정수. 정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어야 돼. 모양이 정수로 되어 있는 문자열. 그거를 넣었을 때 진짜 인트형으로 변환을 해 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첫 글자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int num2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티저부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인티저부터 작성해서 pass int 해 가지고 s 아이고. 음. s 점 이제 서브스트링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연산자 다음에 오는 숫자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숫자를 잘라와야 되니까 뭐 처음 들어가는 거랑 뭐 나중에 들어가는 걸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우리가 s 점 인덱스 오브의 플러스를 찾아서 얘의 다음부터 그냥 끝까지 자르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는 거죠. 그죠? 음. 자, 이걸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플러스 연산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왜 저게 저렇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해 보세요 직접. 진짜 이렇게 해 놓고 0 번째부터
0번째부터 플러스의 인덱스까지 구하면 플러스는 인덱스 값이 1이잖아요. 1이니까 이걸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 음, 스트링에 그러면 0에서 1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걸 직접 해봐야 돼요. 실제 그 샘플 데이터를 놓고 진짜 그렇게 되는 구해지는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구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예, 보시면 이제 왜 안 돼 이거. 음. 계속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가 5가 지금 0번째지. 그다음에 1번째는 이 플러스 연산자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잘라온다는 얘기는 마지막 이 인덱스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하나 해 줘야 되니까 결국 요 앞에 거 이거 하나만 잘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하나만 잘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만 잘라오는 게 맞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가장 쉬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플러스를 찾아. 플러스 인덱스를 찾아. 그러면 플러스 이해돼? 그러면 뭐요? 0, 1. 1번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을 했네. 음. 그러면 플러스 1을 했으니까 1에다 플러스 1을 했으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덱스 2번째가 여기죠. 요거. 요거죠? 예. 여기서부터 끝까지 자르는 거래. 예. 그럼 뭐 1 밖에 더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1만 잘라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 숫자를 잘라오고 뒤에 숫자를 잘라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연산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num1과 뭐 num2를 이제 예 2에 이제 뭐 연산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는 이제 뭐 플러스면 플러스를 뭐 이렇게 붙여 줘도 좋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고 컨캐티네이션 하려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가로에다 해서 num 플러스 num2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플러스 연산에 대한 걸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잘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코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죠? 이게 지금 예상을 해 보면 여러분이 이 코드가 이제 여기에도 들어갈 거고 그쵸? 이런 코드가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거고 여기도 들어갈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반복되는데 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럼 여기 위에다가 num1은 뭐 0 뭐 이렇게 int num2는 뭐 0 이렇게 초기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선언해 놓고 써도 쓰면은 쪼끔 뭐 줄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은 뭐 그게 그거죠. 여기 선언을 해 놨어도 이쪽에서 쓰이는 건 뭐 동일하게 이 코드들이 뜨는 건 아니니까. 그쵸? 요거 줄겠죠 요거? 요거 요렇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 이제 빼서 요렇게 쪼끔 주네요 쪼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럼 여기다 선언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 담아 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고 여기 있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쓰겠죠.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코드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값만 바뀌고 들어가는 값들만 바뀌고 코드는 죄다 동일해.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보이는 거지 눈에. 그럼 얘만 딱 드러내서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면 이쪽 부분을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좀 복잡한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짰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짜 놓고 봤더니 0 아닌 거야 이제 이게. 이게 좀 복잡하겠는데 확인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요렇게 보니까 얘가 공통이야 이렇게 공통. 그쵸? 이 두 개가 이 두 줄이 지금 이게 바꾸는 이게 이걸 좀 다른 데다 놓고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요 두 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컨트롤 X 해서 요걸 딱 컨트롤 X를 합니다. 컨트롤 X 해 가지고 딱 잘라 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자 파람인트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인트로 반환 타입도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딱 무슨 타입으로 반환을 뭐 해야 되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 뭐 인트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냥 뭐 아리송하면 그냥 일단 보이드를 놓고 하세요. 그래 갖고 일단 작성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런 것도 파라미터도 뭘 놔둬야 될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작성했겠지. 예. 메서드명도 좀 고민이 될 거고. 근데 여차여차해서 메서드명은 정했어. 그래서 이렇게 딱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딱 들고 왔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작성되는 이 코드를 갖고 와서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구현해 가지고 좀 돌아가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코드를 이제 갖고 왔죠. 자 이게 또 이제 우리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메서드를 만들 때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딱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갖고 와서 딱 보면 빨간 줄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빨간 줄이 막 가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S라는 거에 대한 처리가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뭔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죠? 예. "야 씨 이거 S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줘." 여기로 오니까 이동해서 여기로 오니까 이쪽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이쪽 오니까 S가 문제가 돼.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S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선언해 주는 거예요. 타입이 뭔지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제 S가 어떤 타입인지 스트링이죠. 음. 그래서 이제 스트링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스트링 틱 빼먹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 1 차적으로 하나 해결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해결해야 될 거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저 연산자죠. 이제는 뭐냐면 이 파람인트라는 메서드는 플러스 연산자가 들어왔을 때도 이상 없이 실행돼야 되고 마이너스 연산자가 들어와도 이상 없이 실행이 돼야 되고 곱셈이나 나눗셈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 4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어떤 연산자가 들어와도 어 여기선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 다 아울러야 돼 진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일단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거야. 음.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저 값은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로 해서 선언을 이제 합니다. 변수는 뭐 칼이라고 할까요? 칼? 이렇게 딱 칼이라고 했어. 칼. 자 이렇게 해 놨더니 어때요? 또 빨간 줄 가죠? 그러니까 이클립스가 이렇게 다 알려준다니까. 이것도 이것도 뭔가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빨간 줄이 가잖아.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선언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제 빨간 줄 안 가죠? 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뭐예요? 외부로부터 어 입력된 그 문자열 연산하는 문자열 5+10 뭐 이거를 이제 넣어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원하는 그 그 연산자를 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실행되면은 알아서 예 인트형으로 앞 글자와 뒤에 숫자를 다 변환시켜 가지고 넣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오류가 안 나지만 사실은 이 위에 멤버 필드가 있으니까 오류가 안 나는 거고 처음에는 이 멤버 필드도 안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이제 빨간 줄이 가는 거죠. 그쵸? 이 부분도 빨간 줄이 가는 거야 원래는. 딱 내가 복사해서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여기도 빨간 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 그러면 여기에 뭐 인트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을 봤다고 쳐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 이상이 없어.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자바에서 변수는 블록 변수라고 했죠? 그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여기서밖에 애써서 구했는데 여기서밖에 못 쓰죠. 그죠? 아니면 뭐 리턴을 해 주든지 리턴을.
두 수를 리턴해 준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예. 두 개의 수를 리턴을 하는 건 힘들죠. 예. 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뭐 이렇게 리턴하나? 그러면 넘2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배열을 배우면 배열에다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가면 '아 그래서 뭐 배열도 있어야 되고 멤버 필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다 깨닫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밖에 못 써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넘1과 넘2를 어디서 써야 돼요? 이런 데 전달해 가지고 연산 진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거든. 그죠? 여기서 불러와 가지고 연산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메서드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면 리턴을 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싹 지우고 예 블록 변수니까 이 멤버 필드에다가 선언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시켜 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다 쓸 수 있죠. 다른 메서드에서들도 다 갖다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상위 내가 이 블록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갖다 쓰려면 이 블록의 상위에다가 변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갖다 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코딩을 많이 이제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잘 바로바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겪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인트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이제 인트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딱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인트를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야. 아 이 그 넘1 이나 넘2를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선언을 한 다음에 아 그렇게 해 갖고 갖다 쓰면은 갖다 써지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갖다 써지네.' 이런 것들. 자 그쵸?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자꾸 거쳐야 돼요 코딩하면서. 그러면 인제 이렇게 두 줄에 대한 코드는 딱 작성이 끝나면서 여기에 결과는 여기에 저장되고 멤버 필드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보면 이제 얘네들은 다 이제 없어도 돼요. 아 좀 아깝네. 이렇게 해서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만 해 주면 되냐? 여기서 어 A에 num1과 num2를 넣어 주는데 이때 이 위에 거는 필요 없죠. 요건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워 놓고 그럼 이제 이게 누구 거냐? F3 눌러서 가면 이제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걸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근데 또 여기다 쓰면 또 큰일 나요. 밑에 여기다 써야 됩니다. 얘 다음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얘가 저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요게 지금 뭐냐면 어 인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다음에 얘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지금 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써도 되니까 예 요렇게. 요것도 출력하는 게 얘가 더 좀 낫겠 얘가 이거 위에서 나눴으면 실행합니다. 얘는 인제 그래서 얘는 이제 빼고 간략하게 작성하면 어차피 얘가 이 A라는 메소드가 출력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연산자랑 얘만 딱 넘겨 주면은 그러면 이제 끝나죠. 그쵸? 예.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런 플러스 연산자를 따로 이렇게 넣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S만 넣고 그런 다음에 음 뭐 이쪽에 와 갖고 여기가 좀 처리하는 게 좀 더 이제 쪼끔 늘어나긴 하겠죠. 이쪽에서 플러스 연산에 대한 거 이제 확인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요거 이제 또 추출해 가지고 그거대로 해 가지고 또 나눠 가지고 이제 먼저 추가적으로 작성되는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잘라내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고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다 줄죠. 여기 없죠. 요거 이제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이제 일단 어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거 연습 삼아서 제가 이제 과정 때문에 이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바뀌겠죠. 이게 뭐 곱하기 뭐 나누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조건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딱 딱 딱 넣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뭐 곱하기 여기가 이제 나누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아, 뭐 아파. 어. 어. 자,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안에 있는 목이 아파야 되는데 뒷목이 아파요, 뒷목이. 왜 이러지? 집에서도 그러던데. 음.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면 아까보다 좀 이제 덜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코드들을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구현을 해 놓고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코드는 이제 두 줄밖에 작성 안 한 거죠. 예. 코드는 두 줄만 작성해 놓고 요 위에다가 두 줄만 작성해 놓고 변수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하는 값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줄 요거만 쓰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렇게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연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하고 A라는 여기도 바뀌어야겠죠.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연산에 대해서 각각 실행하는 이제 기능들이 다르잖아요. 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B이고 아이고 B, C, D 이렇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해 가지고 이제 아이고 저기다 놔두고 있으면 안 되네. 그냥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작성해 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 보면 이거 두 개 넣어 가지고 하나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5 플러스 10 해 가지고 이제 엔터 치면 이렇게 덧셈 연산이 되고 만약에 10 나누기 2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5 라고 나오고 그쵸? 예. 그다음에 20 곱하기 뭐 2는 40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10 나누기 10 마이너스 5 하면은 이제 5가 나와야 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9를 눌러서 딱 하면 이제 종료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걸 간단한 계산기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하시면서 해 보면 오류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잡아낼 거냐.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유지 보수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다 나누기 뭐 10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이러면 이제 그죠? 계속 연속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야. 사용자가 뭐 이렇게 진짜 뭐 특이하게 막 어 곱셈 두 번 넣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괜히 막 해 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오류 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문제점을 찾아서 요런 것도 이제 보완하고 하다 보면은 코드는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면 간단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사용자가 어떤 그런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어떤 그 유효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예외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돌아가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값을 그렇게 넣으면은 뭐 어 안 되니까 "제대로 넣어 주세요." 하면서 프로그램이 끊기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예외 처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은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인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인제 그런 예외 처리들에 대한 거를 결국은 그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기능 구현보다도 그런 예외를 잡아내서 처리하는 게 사실 더 어렵죠. 더 음 쉽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내드렸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설명 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오바됐네요. 10시 6 분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제 설명은 이게 끊고 가기가 힘들어서 좀 설명하다 보면 못 끊고 그냥 좀 가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구현을 하는 것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